박초롱 초롱빛나리 사건 개요. 1997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초롱 초롱빛나리가 29세 임산부 전현주에 의해 유괴된 후 살해당한 사건.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유괴살인 사건 중 무척 유명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길고 독특한 이름과 특히 범인이 임산부라는 점으로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언론에서는 거의 박빛나리 내지는 박나리라는 약칭으로 통용되었는데 가끔 빛나리, 박초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 사건 내용: 1997년 8월 30일 범인 전현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의 뉴코아백화점 버거킹에서 콜라 한 잔을 구입해 마시며 서성이던 도중 영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박초롱 초롱빛나리를 목격하고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 소품 제작실 겸 창고로 사용하던 사당동의 지하 창고로 유괴하였다. 그리고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모에게 공중전화로 2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전현주는 첫 번째 협박 전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사탕이라고 속여서 먹이고 잠재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교살했다. 대부분의 유괴, 납치 사건에서 범행 당일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시신을 등산용 배낭에 담아 창고의 출입구 쪽 계단 밑에 방치했다. 유괴 다음 날 전현주는 명동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상에서 말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하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던 중 발신지 추적으로 들이닥친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지 9분 만에 신속하게 전현주를 포위했지만 커피숍에 있던 13명의 사람을 검문하다 임신 8개월 상태인 임신부가 설마 범인이겠느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가볍게 넘어가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만다. 심지어 엉터리 몽타주까지 만들어내 전국에 뿌려댄 탓에 10만 장의 종이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문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품고 있는 임신부가 어린이 납치 같은 중대한 아동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전현주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반성은커녕 아기가 배를 차서 몸이 좋지 않다며 히스테리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어 동정이나 사려고 했고 그녀의 대학 후배들까지 형사들에게 임신부에게 이래도 되느냐고 윽박지르며 전현주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비공개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도 없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임신부를 수색하기보다는 그냥 보내주자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혐의점을 증명할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만삭의 임산부를 체포하거나 했다가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도 했다. 임신부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서초경찰서장의 말이었다. 유괴 소식에 PC통신을 중심으로 박초롱 초롱빛나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고 지상파 뉴스에서도 범인의 육성을 들려주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삐삐 내역으로 꼬리를 잡힌 전현주는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참으로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살아서 부모의 품에 안기길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박나리 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정금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부터 박나리 양 유괴 사건의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 KBS 뉴스9을 진행한 류근찬의 오프닝 멘트. 검거 당시의 전현주는 임신부였고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내무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무원 아버지를 둔 전현주는 유복하게 자랐으며 의사나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한신대학교 무역학과를 거쳐 응급구조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미국 유학에 올랐다. 사건 2년 전인 26세 당시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서 총학생회 간부를 맡기도 했다. 커피숍에서 검문에 걸린 상태에서 전현주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서울예대 후배들이 경찰에게 임산부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 여 항의하는 통에 경찰이 그냥 풀어준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물론 이들도 선배가 그런 인간 말종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었지만 전현주가 충격적이게도 이런 추악한 범죄자로 밝혀지자 서울예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비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학교 이미지까지 추악해서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엄한 서울예대 재학생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해야 했을 정도였다.
전현주는 사치와 낭비가 심한 터라 결혼 후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를 계획했음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범인의 검거 소식에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경찰서로 달려가 취재진들 앞에서 감사 기도까지 하였지만 머지않아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지고 사당동 어디냐고 외치며 넋을 잃은 그 모습이 지상파로 전국에 방영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원 촌초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사망이 알려지자 서울원 촌초등학교 학생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현주의 자백에 따라 창고를 수색한 경찰은 등산용 가방에서 심하게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다. 단독 범죄로 결론났으나 남편은 물론 피해자의 유가족도 전현주의 체포 직후부터 전현주의 단독 범행임을 믿지 않았으며 의문스러워하였다. 전현주가 체포되던 당시 전현주의 남편은 아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후 9월 17일 사건 현장인 사당동의 지하 창고에서 전현주가 현장 검증을 하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할 때 현주야, 사실대로 말해. 너 아니잖아. 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 라고 울부짖는 절규가 그대로 뉴스 전파를 탔다. 그 후 검거 후 범인 전현주는 자술서에 검찰에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5번이나 살자를 권유했다고 썼다. 내가 속죄하는 길은 살자뿐이며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검거 당시 여관 내부를 촬영한 뉴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살충제 병이 그대로 나온다. 딸이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는데다 산달이 다 된 만삭이었는데도 살자를 권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포자기 심정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도중 전현주는 그런 부모가 걱정되었는지 동생에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살자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범인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극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했었다. 이때 공범이 있다는 진술이 언론을 타면서 뉴스에서 공범에 의한 2차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으며 끔찍한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의 존재를 믿었으나 얼마 후 임신부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다시 밝혀지며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서울지검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전현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쇼크를 준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양형에 하는 때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 그 이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전원 예외 없이 이유 불문하고 사형이 선고되었던 선례가 있었지만 전현주는 딱히 법원에서 그런 고려를 해줄 만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무기징역에 그쳐서 당시에 여러 안 좋은 뒷말들이 있었던 듯하다. 범인 전현주가 만삭의 임산부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태아까지 같이 처형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아기만은 부디 살게 해주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형수가 임신한 경우 출산 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한다는 법조항이 이미 있기에 잘못된 주장이다. 전현주는 그 뒤에 경찰병원에서 딸을 낳았으며 남편이 곧바로 아이를 데려갔고 이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임산부일 경우 인근 병원에서 출산 후 바로 주변 가족에게 아이를 인계한다. 만약 가족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지만 생후 18개월이 되면 보육원으로 보내진다. 18개월 후부터는 서서히 인지 능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하고 교도소라는 환경 자체가 아이에게는 성장 환경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를 교도소에 계속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보통 임산부 수용자들은 출산하면 한 달 동안 형집행정지를 해주지만 전현주는 유괴 후 살인이라 죄질도 나쁜 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탓에 기간이 반토막 나 2주만 받았다고 한다. 오늘은 97년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